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지원 요청을 받은 중국의 관리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기사에서 러시아 관리들이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전에 합의했던 양국 간의 무제한 파트너십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 서방 진영의 제재에 유배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대신에 한계선을 분명히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이 모스크바는 최근 들어 최소 2차례 이상 중국의 강력한 경제 지원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경제적 유대관계 밀착이 어려워지니까 중국은 대신 외교적 군사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 일환으로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를 동반 비행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군사적 행동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첫 번째 군사훈련인데 이를 통해서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한마디로 중국의 입장은 난처하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서방 진영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 스스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축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중국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통신 장비를 포함한 이 중국 기술의 러시아 수출은 급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PC 제조사죠. 레노버와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 그리고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가 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겁니다. 특히 DJI의 경우에 자사 드론이 전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회사 측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대러 수출은 38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9%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 5월에도 대러 수출이 43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6%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2달 연속 감소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결과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돕는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미국이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정상적 교역은 계속하겠다라고 공언하는 중국도 실제로는 러시아하고의 거래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한마디로 푸틴 대통령과의 약속을 상기하는 시진핑 주석은 이 러시아하고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하고 또 이 러시아 역시 양국 정상들이 약속한 대로 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무역의 최일선에 있는 실무진들은 서방 진영의 제재를 우려해서 확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측에서 지원해달라는 독촉이 나오니까 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지지할 경우 그에 따른 후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를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독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스스로 부여한 이 책임 있는 대국이란 위상에 걸맞게 서방이 합류하거나 아니면 중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시진핑이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결코 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이 푸틴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어차피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면만 보자면 당연히 러시아하고 한 배를 타야 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 러시아를 배척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경제 규모가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요. 무역액도 미국과 유럽연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당연히 중국을 제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랑 외교의 선두주자인 칭강 주미 중국 대사마저도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에는 금지구역은 없지만 마지노선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 의사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서방 세계의 제재 한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분명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서방 진영의 제재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면서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그러니까 와이타임스가 지난 5월 4일 러시아 제재 효과에 깜짝 놀란 중국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이 유튜브로는 1426회차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 정세 분석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5월 1일자 기사를 인용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또는 일본과 나오이다오,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라 그러죠. 이 나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그리고 필리핀과 스프레틀리 군도 등의 갈등으로 영내에 군사 충돌이나 위기 사태가 발발하면 서방 진영에 의한 금융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어서 중국 재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선을 동결하는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제재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과 서방과 디커플링 정도가 이 러시아와 서방 간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후폭풍도 그만큼 더 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러시아와 같이 서방 진영의 전면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부분적 제재가 추가로 가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재하고 맞물리면서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재라는 단어가 무섭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난 5월 16일에도 양세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인민일보에 기고한 하반기 제20차 당대를 앞둔 중국의 대미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 중국을 억제하고 탄압하려는 미국의 어떠한 도모와 언행에도 결연히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고 상호 존중 및 평화 공존, 협력 및 공영, 이견의 적절한 관리 통제를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재친이 이어서 중러 신시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장성세는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체면치레용 발언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앞으로 서방과 러시아 양쪽 모두하고의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아주 애매모호한 줄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사실 중국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의식한 친러시아 노선을 제창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서방 진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수반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국이 신경을 쓰는 것은 유럽 시장입니다. 자, 문제는 그 유럽 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제스도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과 유럽이 평화, 성장, 개혁, 문명을 만드는 4대 동반자 관계를 견제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전으로 흘러간다는 점은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과 독일의 끈끈했던 경제 관계가 중국의 신장 인권 유릭 의혹,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공급망 문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국에게는 정말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기사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은 앞으로 중국과 유럽과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독일의 새로운 중국 전략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집권 시대와의 분명한 결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